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아들 정아무개 씨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몽준의 아들 정 씨는 세월호 사고 이틀 후인 4월 18일 오후 4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종자 가족을 두고 대통령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례,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라고 썼습니다. 전날인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거세게 항의한 장면을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이 글은 정몽준 씨의 아들인 정 씨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반정부 음모론을 비아냥대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지인들과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의견 교환 과정에서 정몽준 씨의 아들 정 씨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이번 사고 이후 실종자 가족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아들 정 씨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하잖아.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정 씨의 아버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예, 국민이 미개하다. 만약 정몽준 의원의 아들 그 정 씨가 자기 자신의 자식이 세월호에 갇혀서 사고를 당했다면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0일에는 청와대로 가겠다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최정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최정 사진을 찍는 데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더 막힙니다. 가족들의 행위를 집회나 시위로 보고 강제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고 최정도 아니고 기록 차원에서 녹화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경찰이 기록 차원에서 녹화를 했다고 사진을 찍고 녹화를 하면서 최정이 아니라고 이런 식의 말도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 경찰이나 그야말로 자식을 졸지에 잃고 그것도 제대로 된 선장, 제대로 된 재난구호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 일어나니까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듣고 가만히 있었던, 그렇게 해서 생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수백 명의 실종자들, 사망자들, 그 부모들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험한 소리 했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미개하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아들 정 씨나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국민들을 무시하고 말로는 서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1%에 속하는 자기 자신들은 서민들의 생사에 대해서,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고 심지어는 미개하다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는 길만이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첫 출발입니다.
예, 정몽준, 막내 아들이 정몽준 한 방에 보냈네요. 예.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선장과 승무원들이 보인 비상식적 행동. 배가 기울기 시작해 침몰하기까지 무려 140분, 대부분의 시간을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으로 허비한 뒤에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배와 승격을 버리고 먼저 도망갔습니다. 이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동, 저는 우리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들의 행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그 국정원을 제대로 기소도 못하고 그 국정원의 명예를 지킨다면서 국가기밀을 누설한 국정원장을 그리고 간첩으로 몰아서 또다시 간첩 공안 국면으로 몰고 가려기 위해서 간첩 증거 조작을 하다가 들통난 그 국정원의 수장인 남조준도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오로지 박근혜에게 눈도장만 찍으면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절대 잘리지 않는다는 이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가 결국은 저는 그런 행동으로 결과했다고 봅니다. 먼저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 보면은 외놈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서둘러 튄 선조. 서울 사수를 외쳐놓고 먼저 피난하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이승만. 이런 인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서 기념사진 찍는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이나 사고 현장에 가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라면을 처먹는 장관이나 해상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박근혜나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마당에 좌파색출하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피해 가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칭 우파 농객, 폭탄주 파티를 벌인 새누리당 소속 세종시 시장. 우파가 유능하다고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탐욕의 이명박과 무능의 박근혜가 연속으로 집권한 결과가 바로 대재앙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묻는다. 이게 나라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빠진 지 21일로 엿새째를 맞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는 늘어나고 구조해야 할 실종자는 줄어든다. 자고 일어나면 희망의 끝만 점차 타들어갈 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피해 상황 집계나 구조, 수색 활동 발표는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 재난대응 체계가 난파한 모습을 목도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가 치솟고 자괴감에 빠진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적인 대행 참사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그 후진적인 제일 먼저 선장과 선원이 튄 이 사건에 대해 주목을 하면서 그 재난에 대처하는 그야말로 후진적인 양상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격 상실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인민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처해야 될 사건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2월에는 관련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행정부가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른바 중대본을 설치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휘통제 기능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각 부처로 흩어진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대응사고가 나보니 세월호 사고 뒤에 정부의 지휘통제 기능은 사실상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구실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직계착오 등으로 불신과 분노를 키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구조자 집계는 사고 발생 나흘 동안 발표와 수정을 되풀이했습니다. 탑승자 수는 5번, 구조자 수가 바뀐 건 8번째인데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종자와 구조자 명단이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박근혜가 전화해서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실종자와 구조자 명단이 뒤바뀐 것이 바로 잡히게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 돌아가는 이 체계가 제대로 된 체계입니까? 예. 미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상황실에 대통령 구석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지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앉아있는 것은 이 책임을 내가 다 질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된 셈인지 중대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수색 시간을 3시간 동안이나 중단시키면서 얘기를 들어야,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전화질을 해야 실종자와 구조자 명단 뒤바뀐 것이 바로 잡히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이며, 이게 봉건 왕조 시대 여왕 체제라 다름없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도 허둥대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은 선박 침몰 직후 승객들의 생사를 가르는 초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현장에서 상황 설명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데다 서로 소관 타령이나 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외국 언론들은 멀쩡한 배가 가라앉은 후진국형 참사 못지않게 재난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현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은 자연 청와대로 몰리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정부 발표와 더딘 구조 수색 활동에 격분한 까닭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복경찰을 보내 가족들 동향을 감시하는가 하면 체증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피해 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우행이 아닌가.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이런 데서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사복경찰을 보내서 피해자 가족들이 동향을 감시하고 이들이 청와대로 몰려오니까 사진을 찍고 녹화를 하면서 체증활동을 하고 피해 가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마인드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 선장은 가장 먼저 튀어버리고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충실히 따르다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구조활동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또 다른 참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호에 탄 국민의 마음은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 가족만큼이나 비통하고 우울합니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국가적 위기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적 역량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유능하다는 우파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실태를 보면 과연 이게 정부냐? 정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도 묻습니다. 박근혜 이 나라 이게 정말 나라 맞습니까? 기르니까니 타협을 하자 이거이네. 메인스트림.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스트림 대 메인스트림으로 대화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구를 내리시고 타협하셔야 됩니다. 하긴 기르티 선수끼리 기카면 안 되겠디. 알겠어. 카드 펼쳐보라. 국민라디오 4월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박인지 경청해 주십시오. 네.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자식들을 차가운 바다에 이런 그 부모들의 심정, 그리고 재난관리 대응이 제대로 돼서 누가 피해를 입었고 누가 실종했고 누가 살았고 이거 제대로만 했다면은 정홍원에 가서 물병 맞을 일도 없고 박근혜에 가서 욕먹을 일도 없었습니다. 지들이 잘못해서 가서 응당받아야 될 대접을 받고 온 것을 두고 국민이 미개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아들, 막내 아들 정씨.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이 집권을 하고 서울시를 맡아서 과연 서울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사람들 입이 있고 가슴이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저희 국민TV는 지난 토요일부터 TV를 통해서 현장 생중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부 소란이 있을 때 중계 장비를 분실하고 파손하고 하는 바람에 일요일에는 생중계를 못했습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다시 생중계 재개됩니다.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저희들이 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보도가 지상파나 종편과 같이 오로지 박근혜를 태양처럼 모시는 그런 방송 아니라는 거 접하면서 조합원 가입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조합원이 되지 않은 90%의 청취자 여러분들,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조합원 되어주십시오. 진짜 공정언론이 뭔지 국민TV 매일 저녁 9시에 방송되는 뉴스케이를 보면 아실 겁니다. 조합원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입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 CMS 계좌이체로 매월 사용료 11,000원 계좌이체 부탁드립니다. 일부 조합원들 중에서는 계속 조합원 가입해달라는 얘기가 듣기 싫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고, 조합원이라면 그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해야만이 우리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제 방송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조합원은 가입돼야 합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칼럼은
한겨레신문 박용현 탐사기획 에디터의 침몰과 조작의 이중나선. 이중나선이라는 말은 원래 DNA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쓴 칼럼이고 읽을 만한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역대 최악의 해난 참사들과 그 무렵 우리 사회의 풍경을 되짚어보다 보면 기막힌 역사의 우연과 마주치게 된다. 1970년 12월 15일 여객선 남영호가 과적과 항해 부주의로 침몰해 326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10월 14일과 17일 수학여행길 버스가 잇따라 열차와 충돌해 59명이 숨진 뒤였다. 앞서 7월 3일에는 간첩 혐의를 쓴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년 뒤 형이 집행됐고 그로부터 41년 뒤 무죄임이 확인됐다. 22년이 흐른 1993년 10월 10일 서해 폐교가 정원 초과와 무리한 운항으로 침몰해 무려 292명이 희생됩니다. 그해 9월 13일 남매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운동가 김삼석 씨와 여동생이 구속됐습니다. 이듬해 안기부 공작원이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0월 21일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여중고생 9명이 청춘을 묻었습니다. 다시 21년이 지난 올해 4월 16일 수학여행에 들뜬 아이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다. 2월 17일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새내기 대학생 등 10명을 잃은 뒤였다. 앞서 2월 13일에는 중국 대사관의 공문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섬뜩하다. 어이없는 침몰 참사와 꽃다운 젊음의 희생, 그리고 조작의 냄새 짙은 간첩 사건이 기괴한 짝을 이뤄 되풀이되는 이중나선. 44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똑같은 역사가 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이없는 침몰 참사와 꽃다운 젊음의 희생, 그리고 조작의 냄새가 짙은 간첩 사건이 기괴한 짝을 이루어서 마치 DNA의 이중나선처럼 44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역사가 씌어지고 있다는 사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을 배경 삼으면 이 악무한의 반복은 더욱 놀랍습니다. 1970년 254달러였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93년 8,177달러가 됐고 올해 2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70년 당시의 대통령 딸이 2014년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민주주의 포장도 그럴듯해졌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은 등 눈부십니다. 전화기도 드물던 1970년대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 1970년의 흑백 필름 속에서 잃어버린 피부치인 양 보통이를 끌어안고 오해하던 여인의 슬픔은 2014년 진도 앞바다를 향해 통곡하는 어머니들 가슴으로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랑이라는 절망의 작별 인사를 받아보는 이 첨단의 시대가 더 가슴 아프고, 해난 구조체계의 지체된 원시성이 더 분노스러울 뿐이다.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나던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또 다른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여념이 없었다. 과거사 반성은 한갓 유행이었던가. 결국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덩치만 키웠지 한치도 성숙하지 못했다. 저 이중나선 속에 도사린 병적인 유전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정부나 기업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은 자칫 사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당장 시급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뼛속 깊이 간직해왔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아무리 재발 방지를 외쳐도 소용이 없던 것은 온갖 제도로 생색을 내면서도 이 근본 태도만큼은 절대 바꾸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가치를 위해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도 된다는 이런 인간관은 정치적 목적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한 개인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간첩 조작에서 꽃을 피워왔다. 참사가 빈발하는 나라에서 인권을 꿈꿀 수도, 간첩이 조작되는 나라에서 안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 유전자의 정체가 말해준다. 그렇습니다. 참사가 빈발하는 나라에서 인권을 꿈꿀 수도 없고 간첩이 조작되는 나라에서 안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 바로 저 유전자의 정체가 말해줍니다. 참사 이후에도 사람은 뒷전인 풍경은 여전합니다. 대형사고 때마다 늘 그렇듯
체육관 바닥을 집삼은 실종자 가족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홀로 구조된 5살 어린이는 최선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해상 크레인 출항이 비용 문제로 지연되고 불안한 마음에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숫제 제도가 사람을 삼켜도 두고만 보는 꼴입니다. 이후 매뉴얼 헌법에 새겨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예행 연습 한번 안 해본 첨단,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언제 나와 내 아이에게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침몰과 조작을 걱정하며 항해해야 한다. 그 참담함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모아 구조 소식을 기다린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달에는 광고가 좀 많이 들어와서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광고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부모님과 은사님 선물로 건강에 좋은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홍산 흑마늘을 추천해드립니다. 대홍산 흑마늘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남해 청정지역에서 판매하고요. 가정의 달 5월에 자연 먹거리 마을에서는 특히 대홍산 흑마늘을 행사 가격으로 저렴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검색창에는 자연 먹거리 마을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수익금 일부는 국민TV에 후원금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자, 광고는 끝났고요. 그 사이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소금창고님, 토쟁이00님, 풀빛님 조합원과 감사드립니다. 재난보도. 우리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보도를 보시면은 그나마 품격 있는 보도가 무엇인지 지상파는 아니지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난보도 그야말로 특종경쟁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정말 피해 가족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재난보도 언론의 품격이 절실하다는 사설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특히 종편과 지상파 맹심해야 될 사설입니다. 들어봅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많은 이들이 희생된 참혹한 재난 앞에 우리 언론은 비극을 구경거리 삼는 듯한 보도를 적잖게 내놓았다. 한 종합편성 방송의 뉴스 진행자는 막 구조된 어린 고등학생에게 친구의 사망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무신경한 인터뷰를 했다. 자식이 죽어 돌아왔다는 소식에 오열하는 유족이나 허망하게 넋을 잃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얼굴에 카메라를 바싹 들이대고 그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도 있다. 가족을 다 잃고 혼자 구조된 6살 어린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희생자와 가족의 심정을 헤아리는 배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결코 해선 안 될 행동이다. 참 정말 우리나라 기자들이면 나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인문학 교육을 얼마나 제대로 못 배웠으면 오로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교과서만 달달 외우고 가에만 디립다 받았는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예의,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자라나는 세대들이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일도 한둘이 아니다. 한 종편 방송은 인명구조 능력이나 자격도 갖추지 못하니까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내보냈다.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신사나 방송이 속보라며 잠수부들의 선체 진입이나 공기 주입 등 실제 상황보다 앞서간 보도를 했다가 금세 고쳐 보도하는 일도 잦다. 이런 설익은 보도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는 것이다.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장악된 언론들의 실상입니다. 극우 인터넷 매체
통신사, 방송, 종편, 그야말로 박근혜와 이명박이 정권에게 차례 격리에 엎드려 뻗쳐 만들어 놓은 언론들 아닙니까? 창극 앞에서 돈을 세는 비열한 보도도 있습니다. 참사 당일 일부 온라인 매체는 자세한 사고 소식을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클릭수를 올리는 이른바 검색어 장사를 통해 광고 수입을 올리려는 작태입니다. 같은 날 일부 방송과 일부 신문의 온라인 뉴스는 피해자들의 보험금 액수 등 보상 계획을 자세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그리고 피해자가 무슨 보험에 들었느니 있다는 보도를 한 데는 아마 조선닷컴일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정말 언론의 품격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10개항의 가이드라인을 급히 내놓았습니다. 우리 언론의 재난 보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거센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각 언론이 마땅히 숙지하고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예, 어떤 언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계는 빠른 시일 안에 재난 보도의 준칙을 마련하고 이것을 준수할 수 있는 체제에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수도 없이 얘기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속보, 특보, 특종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를 끌어올리려는 종편들의 그 무분별한 보도 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제어가 받는데 그것도 공정방송이라고. 한심한 나라, 한심한 정부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박근혜 때문이죠. 예, 단순히 나라는 의미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혼란의 가장 중심부에는 박근혜가 있고 그리고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자칭 무능한 우파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오늘 한국일보를 보니까요, 규제는 암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다 라는 경제부장의 칼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규제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그 사회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규제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경쟁과 무분별한 이윤축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전자의 나쁜 규제만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규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알고 보면은 정작 없애서는 안 될 좋은 규제들을 먼저 깨부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다라고 한 발언은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비유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의학적 올바른 비율을 찾는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암이 아니라 너무 많으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지만 적당한 수준 밑으로 떨어져도 건강이 위험해지는 콜레스테롤이 더 정확한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요, 많으면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지만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됩니다. 건강에 적신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한겨레신문 김복원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의 무인기와 풍선 그리고 그 공포의 학사제라는 칼럼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칼럼은 무인기와 풍선을 너무 과도하게 포장함으로써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이 결국은 남북 모두에게 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불신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엉터리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쌓인 상호 불신은 결국 남북 모두에게 공포를 낳는 것이고 그 공포가 확산되면 적대감도 커지고 그 적대감은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모두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대화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12시부터 뉴스K의 생방송 진행됩니다. TV를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